얘들아 안녕. 자, 오늘은 그 동선 탈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저번 시간에 우리 공부할 때 이 부분 한번 펴봐봐. 이 부분 이거 찾았니?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 안 가리킨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봐봐. 북향성 방방곡곡 면면촌촌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찾아다녔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방방곡곡 전국의 곡곡 마을마다 면면촌촌 바위 틈틈 그 다음에 그 바위 안에 보면 또 모래가 있죠. 모래 틈틈이 거기에 참나무 조각이 떨어졌으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봤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찾아보는데 이렇게까지 찾아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말이야. 이 부분. 이 부분 방방곡곡 면면촌촌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이 부분에 들어있는 그 수사법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열거법이 들어가는 거죠. 열거법. 열거법. 두 번째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방방곡곡, 나라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바위로, 바위에서 모래로, 참나무 결결이. 이게 점점 범위가 점점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점강법, 점강법 이런 걸 갖다가 점강법이라고 불러. 점강법, 그렇지? 점강법이라고 부른다. 점점 내려온다 이거야. 내려온다. 점강법. 점강법이라고 불러.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열거법, 점강법,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찾아다니는 건 아니죠. 과장법. 이런 그 세 가지 수법이 쓰였다. 이런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시험에 낼 거야. 그러니까 잘 보도록 해.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했던 부분 오겠습니다. 그치? 이제 양반들이 시조나 이제 문자 놀이를 한대. 근데 무식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풍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잘할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자. 그리고 오늘은 아마 수업이 끝날 무렵에 과제가 제시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제 잘 기억해갖고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했죠, 저번에. 우리 시조 한 수씩 불러봅시다.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시조 없는다. 반나마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늙는다. 늙음을 한탄하는 거죠. 이런 걸 탈로가라고 부르는데, 보통 옛날 양반들이 그 시조 부를 때, 그 주로 많이 쓰던 전형적인 시조가 이게 늙음을 한탄하는 거야. 아유, 늙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뭐 양반들은 살아가기가 편하니까 늙는 게 아쉽겠죠. 이 좋은 세상에서 양반으로 태어나서 누릴 걸 다 누리는데 응? 뭐가 되는 거? 늙는 건 아쉽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늙는 이야기를 많이 노래로 불렀어요. 그런 걸 탈로가라 그래요. 탈로가. 자,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난다. 말뚝이도 이제 시조를 해요. 말뚝이.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여기까지는 하나, 둘, 셋, 넷, 4음보로 읽었네요. 시조하고 비슷한데, 실제로 이 부분은 그 시조가 아니라 그 옛날 그 조선 후기 때 이렇게 불렸던 그 잡가라고 불러, 잡가. 이런 시조나 이런 그 내용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술 마시면서 이렇게 노래로 불렀던 그런 잡가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 노래 지금도 노래방에 가면 있습니다.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이런 식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 노래란 말이야. 그런데 요것도 뭔가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낙양성이라는 그 도시죠. 중국의 도시. 심리나 되는 벌판에 무덤들이 있단 말이야. 높고 낮은 저 무덤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 높고 낮은 무덤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죽으면 또 무덤 하나밖에 남지 않고 인생은 무상하다는 거야. 그런데 살아서는 뭐 양반이다, 뭐다, 권력을 가졌다, 뭐했다 그래갖고 뭐가 된다는 거야. 그 의미 없는 꿈들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갖고 있는 거죠. 인생 무상을 노래한 거예요. 그렇죠? 양반들이 뭐가 되는 거야?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를 부르는 데 비해서 말뚝이는 이렇게 죽으면 무상한데 그건 무슨 놈의 양반을 찾고 권력을 찾고 뭐 이러면서 그 양반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 노래 자체가 바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죽고 나면 다 무상한 건데 뭘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돈을 따지고 권력을 따지고 신분을 따지는가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이제 생원이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보세요. 먼저 형님이 먼저 지어보세요. 그러면 동생이 운자를 내게 이렇게 돼 있죠. 운자가 뭐예요? 운자. 한시의 운으로 다는 글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한시는 그냥 다는 게 아니라 그 글자 운, 글자의 리듬을 갖다가 그 운율을 맞춰갖고 짓는 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 그 한시 같은 것들은 사원절구다 그러면 이렇게 네 글자를 오원절구다 그러면 이렇게 네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다섯 줄이 되면 이게 오원이 되는 거예요. 절구다 그러면 이게 기승전결 네 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둘, 셋 두고 이렇게 기승전 결 이렇게 글자 수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운자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두 글자가 나오면 요 글자를 동일한 글자를 집어넣어 갖고 시를 짓는 거예요. 시를 짓는 건데 한시는 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앞부분은 경치를 말하고 여기는 인간의 자신의 마음을 읊고 여기가 높은 소리면 여기는 낮은 소리 여기 또 높은 소리 이런 걸 다 맞춰갖고 이렇게 짓는 게 한시거든요. 그 한시는 웬만큼 노력해서는 그 시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운도 맞춰야 되고 뭐도 맞춰야 되고. 근데 옛날에 양반들은 이제 공부를 하니까 다들 한시 하나는 지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과거 시험에도 보고. 가령 뭐 누구네 뭐 옆집에 있는 뭐 김진사 댁에 이제 뭐 환갑잔치에 내가 초빙 가서 놀러 갔다. 그러면 가서 이제 술 마시고 노는 건 좋은데 그 집 아들이 불러. 우리 아버님이 이제 환갑인데 이 아버님을 기념해서 오늘 여러 오신 손님들이 이 운자에 맞춰갖고 시를 갖다가 한식씩 저어주시면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시 짓는 시간을 갖게 된단 말이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런 걸 맞춰갖고 이렇게 시를 짓는데 공부를 못했던 양반들은 가서 이런 걸 못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신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관갑집이나 이런 데 가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시를 적었고 외워갖고 가서 이렇게 거기다 써서 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물론 미리 시를 지려면 돈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체면을 유지하는 거죠. 아무튼 운자를 낸다 그러면 이 글자하고 이 글자 여기 되는 두 글자를 갖다 내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시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이 냅니다. 제가 한번 내어드리겠습니다. 산자와 영자입니다. 이 산자와 영자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한자 고유한 음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맞춰갖고 내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내요. 여기에 산자가 들어가고 여기에 영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원이 어렵다. 여보기의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보게. 그리고 이제 시조를 읊듯이 울룩줄룩 작대산하니 황주 평산의 동선 영이라. 그래갖고 여기 산하고 뭐야? 영. 이건 맞췄네요. 그렇죠? 산하고 영은 맞췄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울룩줄룩은 이건 한시가 아니라 순 우리말이고요. 그렇죠? 음성 상징어고 작대산. 이건 그냥 지명이고 황주, 평산 다 그냥 마을 이름이야. 동선영. 지명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요거 자체가 뭐가 된 거야? 이게 진짜 한시가 아니라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양반들의 뭘 갖다가 양반들은 무지한 존재다. 무식한 존재다. 양반들의 여기 나오는 양반들의 무식함을 갖다가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양반을 갖다 뭐 하는 거야? 풍자하고 비판하는 거야. 실제로 조선시대 때 평민들은 양반을 바라볼 때 대다수는 저렇게 무식하고 한 놈이 양반이라고 꼴값 떤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런 게 여기에 그대로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하하 같이 웃어. 형님 잘 졌습니다. 이놈도 같이 무식한 거죠. 이게 한시가 안 되는 건데. 동생 한번 지어보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생은 또 어떻게 줄까요?
그럼 형님 문자를 하나 내십시오. 물론 두 글자를 내겠죠. 총자와 모자를 내는 겁니다. 총자, 모자 일세. 그 운자 벽자로다. 벽자. 벽자는 자주 쓰지 않는 글자라는 얘기입니다. 자주 쓰지 않는다. 까다로운 글자다. 한참 낑낑거리다 형님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시조조로 집세기 앞총은 헝겁총하니 남학신 뒤충에 거멀 못이라 이렇게 못 총 이렇게 운자를 맞춰갖고 낸 거죠. 근데 이건 한시가 아니죠. 이건 한시가 아니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시조도 안 되는 그치 그런 뭐가 되는가 무식한 그런 글이 되는 거죠. 그쵸? 그냥 생활용품을 그냥 나열한 거야. 뭐 집세기, 뭐 압총, 헝겊총 이런 것들 그냥 나온 거죠. 엉터리 운자 놀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양반이 뭐가 된다? 양반 스스로 자기들이 무식하다는 걸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엔 파자나 하여 보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파자는 옛날에 한자들은 여러 가지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 글자들을 갖다 쪼개갖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치? 가령 선생님 이름은 이제 임창주가 되는데 이렇게 수플림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파자를 낼 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을 맞춰보시오. 그러면서 낸단 말이야. 저 벌판에 나무가 2개 있으니 그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무가 2개 있다. 이 나무목 2개가 있잖아. 이게 님자구나. 그래서 그럼 임시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뭐 임병무 선생입니다. 이렇게 찾아내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파자야. 그러니까 한자는 여러 가지 글자 요소가 있는데 이걸 쪼개갖고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글자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게 파자다. 이런 얘기죠. 그쵸? 뭐 어버이 친자를 갖다 파자로 만들어 보면 그 부모님 친자는 뭐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어버이 친자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파자로 만들면 그치? 이거는 뭐 어떤 파자로 이루어진 거야? 이런 파자 설립 하나 도화기 그 다음에 나무목 도화기 그 다음에 볼견 이렇게 이제 파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파자로 되죠. 그러면 그렇지 어버이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나무에 서서 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학교에 가면 학교 가서 생활을 잘하는지 궁금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고 멀리 자식이 뭘 하는지를 보는 게 부모다. 이런 식으로 파자로 의미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파자 놀이의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뭐 어버이라는 존재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서서 멀리 본다. 본인은 위험한지도 모르고 멀리 본다. 우리 자식이 가서 제대로 가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사는지 걱정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학교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부모님은 거의 뭡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얘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고민하는데 여러분들 학교 와서 겨우 한다는 게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면 까불까? 어떻게 하면 관심을 받을까? 이런 관종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낮은 데서 생각을 하고 높은 데를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왜 살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게 무슨 이유 때문에 왔을까? 왜 나는 이 부모님과 인연을 맺고 여기 와 있을까? 내가 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의미가 있는다는 게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그렇죠? 시간을 조금씩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갖고 그냥 수업 시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선생님한테 불려와서 막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데 선생님이 이랬다 막 이런 얘기는 하고 자기 변명이나 늘어놓고 나는 이런데 얘가 이랬다 친구에 대한 그 비난이나 하고 벌써 선생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친구하고 비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주장한단 말이야. 나는 옳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진짜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벌써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제대로 그 학교 생활을 보냈다면 그런 데 가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걸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학교에 와갖고 자기 나름대로 성적이 나오건 안 나오건 나름대로 탐구하고 공부하고 그 원리를 찾아내고, 그치? 내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면 누가 가서 교무실에 끌려가서 갈등을 하고 싸우고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럴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다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맨날 그런데다 낭비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이 자기 변명을 안 하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지금 엉뚱한 데다 나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이제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 행동을 갖다가 조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런 친구한테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를 때 철이 안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할 줄 알게 되면 남의 처지도 생각하고 부모님도 생각해보고 내 동생도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자라면 내 동생이 결국 얘도 커갖고 나한테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 그대로 되지 않을까. 내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철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나 철이 들지 정말 선생님이 여러분이 빨리빨리 그 여러분 자신들을 찾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 거 찾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파자나 하나 보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한참 생각했다. 네, 그 운고, 옥편 이런 거 다 그 옛날 그 글자를 담아두던 그런 사전 같은 책입니다. 옥편에도 없는 자인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 동생 참 용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용할세. 저 피마자가 뭐예요? 피마자 식물이에요, 식물. 피마자라고 이렇게 돼 열매가 달아있는데 알록달록하고 하얀 게 나오고 기름이 나와요. 이거 먹으면 배탈 납니다. 이 글자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지금 그 과일 이름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스로 뭐가 되는 거? 우리는 무식하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무식하면서도 뭐 문자 나오고 옥편 나오고 뭐 어렵다는 등 용하다는 등 이런 허위의식을 보여주는 게 지금 양반들이잖아. 양반들이 스스로를 갖다 뭐 하는 거야? 풍자하고 있는 거야. 형님, 그럼 한자 부르라우, 내가 한자 부르라우? 부르게. 논두렁에 살피 짚고 솟는 자가 무슨 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한참 생각하다 그거 참 어려운 자일세. 그것은 논임자가 아닌가? 이 자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적의 그 언어 유희가 나온 거죠. 하하, 그거 형님 참 맞췄습니다. 이러는 동안 취바리가 살짝 들어와서 한편 구석에 서 있다. 새로운 인물 취바리가 나오네요. 자, 여기에도 보면 글자를 얘기해야 되는데 소리가 같은 논임자를 얘기한단 말이야. 소리가 같다는 걸 통해서 요거 우리 먼저 시간에 뭐라고 공부해서 이렇게 글자 소리가 유사한 걸 이용한 그런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을 갖다가 언어 뭐라 그랬다? 유희라고 했단 말이야. 유희. 언어 유희. 언어 유희라고 부른다고. 그치? 이 논임자 할 때 이 논임자 이 할 때 이 자자는 이게 그 놈자자란 말이야. 놈자자 글자 자자가 아니라. 근데 글자 자자와 소리가 같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걸 소리가 같다는 걸 이용해갖고 무식하게 지금 글자를 맞췄는데 노민자를 갖다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웃음을 유발하는 소리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의미는 다르지만 이해하는 이러한 표현법을 언어 유희라고 불러. 언어 유희. 자, 오늘 과제 여기다 내줄게요. 선생님이 과제. 오늘 과제는 바로 뭐냐? 오늘 그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밑에 그 과제 학습란 만들 거야. 거기다가 언어 유희에 대한 정의, 언어 유희는 뭐다라는 그런 걸 갖다 쓰고 그 예를 갖다가 3개 이상 적어오도록 해. 이 교과서에 있는 거 말고 인터넷에서 다른 데서 찾도록 해라. 다시 한번 얘기한다. 과제에다가 언어 유희는 무엇이다 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언어 유희의 예 3가지를 거기다가 적도록 한다. 그 숙제를 하는 거 오늘까지예요. 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놈 말투가 예,
날았던 노랑던 칠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추빛 같고 울룩울룩 뱀이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그놈의 힘이 무량대각이요. 무량대각. 뭐 아주 뭐 세다는 거죠.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날래미 비호 같은데 샌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올는지 거저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 오호 그러냐. 옛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다 뭐라고 써준다. 말뚝이가 종이를 받아들고 치바리한테 가서 당신 잡혔소. 치바리가 어디 전령을 보자. 종이를 치바리에게 보인다.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 앞에 온다. 치바리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여 그놈 잡아들였어. 지금 엉덩이를 잡아들였는데 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두니까 냄새 나잖아요. 이런 게 다 그 해학적이고 웃기고 양반을 비판하는 겁니다. 승원, 야 이놈 말뚝아 이게 뭔 냄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놈이 피신을 하여 다니기에 양치를 못하여 양치는 이제 양치질을 못하여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엉덩이를 들이대는데 똥 냄새가 나는데 말뚝이는 그 엉덩이가 얼굴이니까 거기서 냄새나는 게 양치질을 못해서 이렇게 난다라고 지금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어라. 이게 나옵니다. 샌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금전이면 그만이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죠. 배금주의 사상입니다. 자본주의 논리가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바로 이 탈춤 같은 것들은 조선 후기서부터 일제를 거쳐서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상업 문화 속에서 발생한 거라고. 그래서 이게 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어 못하고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야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량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척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가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을 추다가 저는 뭐한다. 그렇죠? 퇴장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말뚝이의 모습에 보면 그 당시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시대 모습을 시대상을 그렇죠? 뭐한다? 비판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 죄인을 잡아다가 제대로 벌을 줘야 되는데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뭐 돈 받아갖고 우리 그냥 나눠 쓰자, 돈 받고 풀어주자 이런 얘기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시대성 비판된 시대성의 모습은 바로 뭐가 되는가? 첫 번째는 돈이면 다 된다. 물질 만능주의가 비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가 되는 건 부정부패. 제대로 벌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돈 받고 그냥 풀어주자라는 부정부패 같은 그런 의식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그 당시 민중들에게 비춰진 양반들의 바로 부패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데 아까도 그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그 과제가 있었죠. 언어유희. 언어유희란 무엇이다. 이걸 갖다가 인터넷에 찾아가 쓰고요. 동음이어를 이용한 무엇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거 쫙 쓰고 그 언어유희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가 그 예를 3가지 이상 써서 밑에 과제에다 쓰는 거야. 왜 이렇게 귀찮은 걸 내줘요? 이렇게 주장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 걸 해봐야지 언어유희가 뭔지 안다고. 이걸 해봐야지 이 언어유희가 이거구나. 명확하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숙제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하도록 해라. 해야만 이수한 걸로 선생님이 판단할 테니까. 자, 수고했고 그 과제 꼭 하도록 하세요.